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추재 4부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가석방 되지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민수 전 산업은행장도 가석방 함께 됩니다. 자, 법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가적 경제 상황이 가석방 배경에 주된 이유로 언급됐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삼성그룹 경영, 주가 등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머니터데이 방송의 김승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전화로 통화하다가 이번에 직접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내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으로 출소는 하지만은 보호 관찰 처분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서 보호 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제 가석방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호 관찰을 받게 돼 있는데요. 예. 보호 관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제 각종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예.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좀 해야 되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더라도 해외 출장 등 출국 목적이 명확하면 출국이 어렵지 않고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제 전 시간이니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경제적 관점에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죠. 네. 이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되면 아무래도 경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할 텐데 어떤 분야를 가장 먼저 챙길 것으로 보입니까? 자, 아무래도 핵심 사업인 반도체가 유력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2019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 화성과 평택에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또 이제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면서 연구개발 역량도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노력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굉장히 많이 좁혔는데, 예. 이 부회장이 이제 수감된 기간에 TSMC가 초미세 공정인 3나노미터급 반도체 장비를 또 설치했고, 예.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대규모 투자랑 M&A를 추진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이 앞다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마도 추진하는 거가 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전에 미국 방문을 했을 때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것도 예. 네. 근데 이제 이 부회장이 복귀하는 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동안 현금을 좀 100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7년에 미국 전장 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추진되지 못했던 대형 M&A도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말 순현금 규모는 94조 3,700억 원인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진행한 시설 투자 규모만 13조 6천억 원에 달했고, 배당금 지급 규모도 15조 5,800억 원이나 되지만 투자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형 M&A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서병훈 부사장도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 영역이나 규모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인공지능이나 5G, 전장 등에서 M&A를 좀 하겠다라고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핵심 사업 분야가 또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는 세계 1위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좀 않은데요. 이제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는 애플을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4위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샤오미가 올해 2분기 안드로이드 5G 스마트폰을 2,430만 대 출하하면서 점유율이 25.7%로 1위에 올랐고요. 예. 비보와 오포라는 회사가 이제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2위인 이 비보라는 회사와 2% 내의 이제 작은 격차로 4위를 기록했지만 예. 1위인 샤오미와는 좀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기종으로 확대하면 삼성전자가 1위이긴 한데 예. 샤오미가 애플을 따라잡으면서 2위로 올라섰고 이제 빠르게 삼성전자를 좀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 삼성 그 갤럭시 그 언팩 행사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언팩한 게 어떤 겁니까? 어제 오후 11시, 밤 11시에 언팩을 좀 밤 했거든요. 11시요? 네. 예. 어제 언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성적 좀 부진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반등시킬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라면서 이제 과감하게 언팩 행사를 했는데요. 예. 이제 현재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들한테 또 밀리면서 약간 좀 고전 중인 예. 상황입니다. 가운데 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겟책으로 예. 폴더블 폰 카드를 꺼낸 건데요. 예.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통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라는 각오로 폴더블 폰 신제품 가격을 전작보다 20% 낮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싸게. 네, 좀 공격적으로. 예, 프리미엄 제품인데 값은 싸게 해서 제품으로는 프리미엄, 값으로는 중저가로 이렇게 네, 공략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환했을 당시가 있었는데 그때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갤럭시 S를 출시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처럼 예. 이 부회장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이번 폴더블 폰을 시작으로 좀 시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가석방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으로 우리가 관측했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 10만 전자, 9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내려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부진하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막 팔아치워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만 전자, 10만 전자 하면서 막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었는데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지금 예. 피해가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78,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7만 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일 이후 7거래일 만인데요.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예.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5,700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가 지연되어 왔던 총수 공백이 해소되면서 예. 삼성그룹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 부회장 복귀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예, 원래 그 증시에서 재료라는 게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예상이 되면 이미 다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주가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까? 네, 원래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석방이라는 호재보다는 결국에는 업황이 좀 불안하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제 주가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4분기 PC용 디램 고정 가격이 3분기보다 최대 5%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요. 예. 업계에서는 이 디램 공급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위해서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PC용 디램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외국계 증권사들도 매도 의견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아유 그래요? 많이 낮췄죠. 개미 투자자들 우리나라 억장이 무너지겠는데 이거. 예. 결국 이제 올해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좀 우려된다는 목소리인데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사이의 괴리가 좀 좁혀지기까지 예.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내려갔으니까 저점 찍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쯤이면 예. 살 수도 있겠다 그래요.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니터데이 방송의 김승교 기자였습니다.